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 모시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혹시 선거 언제 있는지 들으신 거 있습니까? 소문? 선고요? 네. 탄핵. 오늘 뭐 법사위원들 물어보니까 3월 14일 설과 네. 7일 설? 네, 7일은 너무 이르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불가능할 것 예. 같고 14일 설이 제일 많기는 그게 한데 답답하군요. 14일이거나 아니면 더 미뤄지거나. 예. 그래요. 왜 여쭤봤냐 하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뭐 그러니까요. 선관위 때려 부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여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근데 방치하면 국가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이 어떤 점점 더 이 균열이 심해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 좌절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예. 지난 1일 날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집회에서 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예, 이거 처부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참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시스템과 제도인데 이거를 본인들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선거 결과를 내놓지 않을 거라고 예. 예상이 되니까 부숴버리자라는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저는 그래서 헛소리라고 이거 생각이 실정법 듭니다. 위반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예. 저는 참 이런 분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예. 것 그리고 이번 경력을 보니까 경찰이었고 국정원 예. 2차장까지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분 좀 병원 가보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예, 이게. 이거는 근데 딱 문장이 물리적으로 때려 부수자는 얘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이거 뭐 다른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없는 문장 좀만 아닙니까? 더 얘기하면 예. 사적 구제잖아요. 예. 이거는 뭐 근대화 이후에 사적 구제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인데 어쨌든 불법이 있으면은요 법과 제도에 의해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정에 세워서. 근데 그거를 가서 때려 부수자라니요. 그러면 이분한테 묻고 싶어요. 지난번 서부지법에 침탈했던 그 사람들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이 사람 얘기는. 예. 말이 안 돼요, 이거. 장성철 소장님 같은 분이 진짜 보수인 거죠. 예. 참칭 보수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예. 보수는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호하는 거잖아요. 특히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충격이에요. 다른 데 다 떠나서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폭력을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주의 노선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예. 수 없는 주장을 서천호 의원이 한 것이고 게다가 3.1절 집회였어요. 106년 전에 예. 대한민국에서 일제의 폭압적인 일제에 항거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는데 이게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어요. 불복종 네. 시민 운동이었던 건데 전 세계 시민 운동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시민혁명으로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던 그 3.1 운동 3.1절에 그것도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 연단에 올라서 한다는 소리가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숴야 한다. 이거는 이율 배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역사 인식도 없구나. 3.1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면 그 연단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1절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금 돌아가는 정치 논리에 따라서 그냥 극우여 준동해서 모든 거 인정하지 말고 다 때려부시고 법치주의든 뭐든 말든 일단 우리 세력만 극우만 버티면 된다 이런 주장 아닌가 싶어서 진짜 충격적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극단적인 용어를 떠들고 이게 다시 기사화돼서 전 국민이 읽어보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기 위해서라도 선고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어떤 절박감이 들어요, 보면. 아니 저는 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것도 너무 황당한데 예. 좌파 강점기라뇨. 우리 국민들에게 일제 강점기가 얼마나 뼈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말을 뺏기고 글을 뺏기고 그 폭압적인 일제히 사실은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 조선인들 여태까지 그 얼마나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좌파 강점기라는 말을 이 단어대로 갖다가 해석하면 야당 지지자들이 폭력으로 이 나라를 점령했다 이 뜻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이게? 예. 이런 말들을 막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 향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 그러니까 완벽하게 편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또는 그 극우 지지 세력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을 반분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싸우라고 폭력을 선동하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질서한 것을 보수주의 정치인들이 주장한다? 이 사람들은 보수도 아닌 거죠. 그런데 두 분, 예, 말씀하시죠. 계속 근데 이러한 메시지와 흐름이 군데군데서 계속 나오고 예. 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처단하라는 옥중 뭐 서신 같은 그래서요. 거를 얘기를 했고 예. 박수영 의원은 뭐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은 예.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하지 말라고. 임명하면 안 해서 된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큰 문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격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제도 자체를 다 부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예. 여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너무 지금 당황스러워요. 정말. 그러니까 헌법 부정 세력이고 반법치주의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지키고 유지했던 보수의 가치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예. 오로지 윤석열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잘 뜯어보면 윤석열 지키기 올인인가? 그게 아니라 차기 당권. 예. 어쨌든 실제 하는 정광훈 세력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당에서 뭐라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맹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살자고 자기 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인들은 아까 지금 장 기자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서 이런 또 극단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상목 대행은 뭔가요? 해석 좀 해주시죠, 두 분이. 왜 그러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거 아닐까요? 근데 마음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예. 존중한다고는 했기 예. 때문에 임명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여권에서 상대적인 반발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에는 예. 임명을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요. 네네네. 그건 명백한 헌법 위반 아닌가요? 헌법 위반인데 뭐 이거 뭐 안 지켜도 징계 규정이 없으니까 뭐 그냥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는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직 정치인도 아니고 네. 무엇을 위해서 이런 어떤 헌법 아니. 위반적 행위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어차피 보수 쪽에서 계속 뭐 관료 생활도 하고 예. 뭐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으니까 그쪽 진영의 목소리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예.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복귀하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에게 좀 넘길 생각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선에서는 결정을 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심각한데요. 네, 예.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국가 어떤 권한 대행 아니에요, 대통령의. 이 사람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왜냐면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관료니까 나는 그냥 미안한데 나는 그쪽 사람이지만 난 헌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시비를 걸겠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네. 가정인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거나 보수 쪽 성향이라고 알려진 예. 헌법재판관 3명이 예. 기각 의견을 냈어요. 예.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가지고 그 재판에 참여를 해. 그럼 6명이 인용에 찬성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네가 임명을 해가지고 강행해가지고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 못했다. 이런 거를 여당과 보수 지층으로부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후폭풍을 어떻게 본인이 감당을 하겠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제 다 떠나서 책임 회피용이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내가 이 문제에서 떨어지고 싶어 이런 그게 거고. 어떤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형 같으면 자기 권한 내에서 얼마든 책임을 회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건 권한을 헌법을 위반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다 납득하기 어렵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헌법적으로야 뭐 책임질 일이 없겠지만 형법적으로는 예. 직무유기죄로 충분히 다스림직하다. 예. 따라서 기 고발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속도를 내는 것이 맞다라는 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내일 국무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것은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선거기일은 다가오는 것이고 그 사이에 뭐 이러저러한 요식행위들을 통해서 명분은 축적해 놓되 뭔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 예. 이런 선언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최상무 대행은 이러고 있고 그 여당 의원은 헌법 단식하고 위반을 계속 있고. 하라고 단식하고 예. 이걸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수 우파 쪽에서 계속 정치권에 있었고 몸을 담았었는데 예.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이게 보수파의 정신과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참 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솔직히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저도 욕 먹고 있고 계속. 아니 근데 예. 저는 최소한의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직격하면서 세게 나가야 새로운 보수의 출현을 예.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차기 대선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유승민 대표조차도 예. 최근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일단 다들 경선인가요?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유승민 예. 대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극우적 행태들에 대해 제가 보기엔 경선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들 내부에서 청산하겠다 일종의 이제 청산주의와 청산론이 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버리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선 전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 경선 전략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예. 지지층과 당원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함으로써 일단은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보자. 예.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라든지 최근에 여러 경제 관련해선 좀 이상한 예. 아니면 맞지 않는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걸 공격을 하면 우리가 중도층 표를 끌어올 수 있어. 중도층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찍겠어? 이제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 찍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또는 이것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윤석열 정부의 2022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진 네. 선거를 보면 전 과정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선거는 저는 명백히 내란 심판 선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내란에 찬동했거나 지난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게는 중도가 표를 주겠다는 생각이 1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더블 이상으로 야권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높게 형성되어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여론 흐름이 뭐 사소한 몇 마디 말로 흔들린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 기자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보면요.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네. 그런 구상 자체가 굉장히 허구의 바탕을 둔 구상 같은데 이 경선 말입니다. 경선 때까지 극우적으로 해서 자기가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 딱 마음을 바꾸고 아 여기는 정리하고 이제 국민한테 호소해서 중도층의 반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한번 붙어볼 만한 상황을 만들겠다. 정말 망상에 가까운 생각이에요. 보면. 예. 그러니까 국민을 진짜 불가능하죠. 웃기게 예. 보는 거죠. 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예. 드는데 일단은 경선이 문제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고요. 경선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각종 여론조사 수치를 보더라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내가 대선에 지더라도 당권은 계속 내가 갖고 가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네. 그런 메시지와 행동을 앞으로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저는 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영업자들을 그러니까 좀 폄훼하려고 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의 작은 그 골목 식당의 예. 어떤 사장님 마인드. 예. 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참담한 정치 지형에서 언제까지 내란 수괴를 우리가 감싸고 돌 거냐. 네. 이건 아니지 않냐.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해서 출당 조치하고 지금까지 자행된 수많은 폭력 사태 만행에 대해서 우리 내부로부터 성찰하는 예.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예. 이렇게 해야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렇다면 당신들 한번 기회를 줘보겠어. 이렇게 중도가 결심을 하지.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뭐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저 최상목 된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마라고 황당무계하게 예. 뭐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의사당 안에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안온한 터전에서 단식을 하면서 그게 무슨 약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누가 국민들 정상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국민 누가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예. 주겠습니까? 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나쁘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수우파 진영을 분열시키다 못해서 예. 완전히 블랙홀로 데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저 정도였으면 정말 나를 밟고 예. 서라도 이번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를 밟고서라도 가라.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본인이 좀 버티면은 본인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하니까 김영현 전 장관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직접 공격하는 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해 대잖아요. 네. 그럼 보수파 진영은요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합리적인 사람들 또 아니면 뭐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다른 후보를 만들어 볼까 이런 사람들로 세네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네. 이번 선거 칠 수가 없거든요. 예.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이 원하는 것 같다. 정말 그래서 나쁘다. 예.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요. 뭐 9명 되고 뭐 이런 설명. 근데 그 가정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을 가정만 쌓인 거를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은 뭐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네. 임명이 안 되면 안 되면 지금 결과가 현재 달라질 8명이니까 3명만 딱 그러니까 기각하면 그걸 믿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지금. 김영현 전 장관의 얘기가 뭐냐면은 딱 찍어놓고 얘기하잖아요, 3명을. 예. 그러면은, 야, 저 3명만 좀 옥죄고, 우리 보수파 재판관들만 힘을 합치면 이건 기각 나올 수 있어. 우리 복귀할 수 있어. 다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논리예요. 저는 그게 진짜 망상 같아요. 예, 망상이죠. 네, 그 네. 헌법재판소 주변 취재하면 다 법조인들이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헌법 교과서를 분석외교 수준으로 다 없애버리지 않는 한 이것은 8대 0으로 파면 예. 결정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다 보편적 상식을 가진 분들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로지 윤석열 측과 뭐 김용현 장관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야 버틸 수 있는 힘이 네.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망상에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얘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 이 사람들 지금은 이렇게 난리지만 아침에 파면되면 그 시간부터 달라질 사람들이다. 예. 바로 표변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그 스타일 자체가 그건 기회주의죠. 뭡니까? 이재용 대표가 한 85일 후면 다 변절할 것이다. 근데 아, 85일은 100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100일 얘기하던데. 네, 85일인데 오늘은? 오늘은 85일이라고 예. 그랬나요? 근데 뭐 100일 안에 다 바뀔 거다. 이 사람들 다 변절할 것이다. 예, 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자기의 예언이나 예. 예측이 맞아 떨어질지 한번 그 지켜보시라. 85일은 그 대선까지 저는 지난주에 100일로 들었는데 오늘 그래요? 85일로 전 바뀌었습니까? 85일로 들었는데, 예. 예, 그게 어떤 계산법인지 저는 대선까지인가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 그러니까 이건 좀 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대선이 60일이지 않습니까? 예. 뭐 총 합치면은 그때부터 해서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100일 사이에 모든 사람이 배신할 거다. 앞으로 15일 안에 아닌데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60일인데 선거는. 글쎄요. 네. 그리고 거기 15일 앞으로 선거 뭐 선고가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다 합쳐도 한 70.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장 소장님은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급격한
스탠스의 변절, 급변침. 예.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선거 치르려면. 선거 치르려면. 그때는 중도층에게 뭐 호소하는 선거 전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보면은 음. 쉬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러면은 달려가서 지금. 그 지도부를 아마 드러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주자가 결정되면, 네. 예.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끊임없이 그 집회하고 선긋기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는 가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지도부의 방침이 아니다.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이다. 이번에 이제 그 집회에 올라간 37명의 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긋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대선 때 이렇게 극단주의로 달려갔을 때 중도 표심, 특히 수도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을 경우에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엔 다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큰 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누가 국민의힘 간판 달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네. 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정당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두 소위 얘기하는 쌍권 네. 이 지도부는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그런데 그러면서 않을까라는 또 정치적 박수영 계산을 의원 격려하고 하겠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금 실제하고 있는 그 정광훈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당 안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러한-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러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규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게 과연 뭔 도움이 될까? 그걸 여쭤보고 무슨-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과 판단으로 이 시점에서 네. 탄핵당한 대통령을 만나러 가가지고 네. 저런 원론적인 얘기를 들을까 이해할 수 없는 MB도 일들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탄핵당한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 지금 탄핵 정국이고 근데 그거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왜 할까? 탄핵 이후에 조언을 얻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하여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제가 않는데요. 보기에는 예. 이미 좌표를 잃었어요. 잃었고 할 수 반성으로 달려가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네. 뭘 할까? 아. 전직 대통령이라도 만나서 뭔가 지혜를 구해보고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뻔한 수긴 하지만 뭐 그런 정도밖에는 이게 정치적 상상력이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후보라고 한동훈 전 대표는 움치고 뛸 가능성이 있습니까? 파괴력이? 그쪽에서는 상당히 자신스러워해요. 어차피 경선을 자신한다. 네, 예. 지난번 63%의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디 안 갔다. 그분들 그대로 있다. 예. 결국에는 김문수 하겠냐? 아니다. 네. 결국엔 오세훈 하겠냐? 아니다. 자기네들이 될 수밖에 예. 없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동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논리를 이렇게 되긴 하긴 예. 하는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당 분위기가 몰려가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예. 예측을 못 하겠어요. 예, 파괴력 부분에서도요. 파괴력 부분에서는 저는 솔직히 이번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시는군요. 왜냐하면은 네. 당 분위기가 워낙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 배신자 프레임에 집어 넣으려고 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내놓은 메시지가 뭐예요? 당은 똘똘 뭉쳐라. 그렇게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듯한 그러한 연상되는 듯한 메시지를 딱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면 한동훈 대표로서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는 어떻게?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예. 한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스텝이 12월 4일 오후부터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4일 그 새벽에 비상계엄에 잘못됐다 국민들과 함께 그 예.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메시지를 냈을 때까지는 굉장히 예. 잘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그 뒤부터 완벽하게 스텝이 꼬여가지고 뭐 한덕수 총리랑 만나가지고 무슨 그게 좀 컸죠. 그게 예. 상당히 공동정권? 컸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네, 주장을 하면서 공동정권.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고 당 외부에서도 예. 비판을 받았고 그 상태로 지금 쭉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책을 낼 때도 보면 21년 검사 사실 한동훈 하면 검사인데 검사 예. 이력 다 지워버리고 그걸로 정치 돌파가 가능할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정면 돌파하는 그런 리더에 대한 네. 박수갈채가 많은 법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큰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 전체 국민들한테도 좋은 점수 받기 어렵지 않을까 너무 싶습니다. 중요한 순간엔 주춤하고 무릎 꿇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네. 결정적인 순간에. 예, 그래서요.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장성철 두 분이었습니다.